그럼 음주운전에 대한 알코올 수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도로교통법에서 설명하고 있고요. 도로교통법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최저 기준으로 보고 있으며, 경찰청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3%라고 하는 수치는 65kg의 성인 기준으로 볼 때 소주 한 잔 또는 맥주 한 캔, 와인 한 잔이 나오는 수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윤창호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윤창호법의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면, 음주운전 처벌의 기준을 음주 2회 적발에서 1회로 조정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기존 0.05%에서 0.03%로 조정되었다는 것과,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징역 3년 이상의 형벌로 강화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2019년 6월 25일 제2윤창호법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면허정지 기준으로 0.03% 이상으로 변경되었다는 것과, 벌금이 최소 500만원 이상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음주운전에 적발이 돼서 0.03% 이상으로 단속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음주운전 벌금이 최소 5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특히나 출입국에서 이번 정책 개정으로 음주운전 벌금 500만원을 300만원으로 수치는 낮췄지만 처벌의 수위는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음주 단속에 걸리게 되면 무조건 출국 명령 대상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허 취소 기준이 0.08%인데요. 이때 벌금이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이고요. 그리고 0.2% 이상인 경우에는 벌금이 최하가 1000만원 이상입니다. 만약에 음주 측정을 거부하게 되면 알코올 농도에 상관없이 벌금이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우리나라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구속되는 삼진아웃 제도가 1997년 말경 도입되었으나 2019년 6월 25일 제2윤창호법 개정 이후부터는 투아웃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출입국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의 기준을 생계형 범죄라고 생각하고 삼진아웃 수준에서 관대하게 적용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법원의 판결 등에 부응하기 위하여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하여 투아웃 기준에서 심사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는 형량을 볼 때 최초 음주운전임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징역과 집행유예 2년 등의 유사한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을 보고, 사회적 분위기가 음주운전에 대한 적대감이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법원 판결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는 지인으로부터 최초 음주운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이 170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아마도 알코올 수치가 0.2% 이상이었던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최초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았던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1700만원을 벌금을 선고받는 경우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하여 출입국에서도 사법심사에 반영해야 하는 입장으로, 더욱 음주운전자에 대한 출국명령 대상자는 현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5월경에 올린 영상에서 형사범에 대한 출국명령 기준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음주운전 벌금 500만원이던 기준은 2021년 7월 19일부터는 벌금 300만원으로 강화되었다는 점과, 최초 범죄일지라도 출국명령 예외 없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국명령 대상자에 대한 출입국 사법심사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300만원 이상, 과거에는 500만원이었는데 이제 300만원으로 조정되었죠. 그리고 그 외에 음주운전만 과거에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면 출국명령이었지만 그 외에 모든 형사범은 벌금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출국명령을 받았다는 점,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벌받았던 그 기준에는 폭행죄나 또는 공무집행 방해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5년 이내 벌금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출국명령이고요.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출국명령 대상입니다. 그리고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형사처벌의 정도는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선고유예 모두 포함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위 범죄는 벌금도 내지 않았으니 별일 없겠지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면 절대 안됩니다. 공소권 없음 또는 선고유예라고 하는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다소 생소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 간략하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공소권 없음은 가령 부부가 또는 남녀 연인 사이에 싸움을 해서 아내가 경찰에 신고해서 남편이 때린다라고 신고를 하였다면 남편은 폭행죄로 처벌을 받게 되겠죠. 이 경우에 부부싸움은 물론 칼배기가 아니라 아내가 제 남편이니까 처벌하지 마세요, 제가 고소를 취하할게요 라고 했을 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만큼 처벌할 명분이 없고 또 신고는 접수되었으니 사건을 없는 것으로 무마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공소권 없음이라고 하는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폭행의 피자도 합의금을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렇게 공소권 없음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소권 없음의 판결은 피해자의 고소 고발건이 필수인 사건에서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고유예는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결정하기에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처벌에 대한 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선고를 유예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소유예도 이와 비슷한 판결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사법심사를 받게 될 경우에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사건이 과거에 여러 건의 형사사건이 있었다면 사법심사를 받으러 갈 때 사법심사의 업무 편의를 위하여 과거에 본인이 받았던 모든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과 벌과금 납부 증명서를 함께 준비해 가서 제출하시면 업무 처리를 원만하게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비록 이전에 사법심사를 이미 받은 경우와 또는 5년이 지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서류들을 새롭게 준비하여서 제출하게 되면 여러분의 사법심사가 훨씬 쉽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 오늘 저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의 영상이 여러분의 사법심사 업무를 처리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